네, 저기 오늘은 제가 또 떠들어야겠네요. 선생님. 예. 저기 그 외국의 연쇄살인. 그렇죠. 예. 네. 18번째네요. 세 보니까. 그러네요. 벌써 18번째예요. 네. 이것도 한 이틀 고생했어요. 그러니까요. 이거 매번 이거 어떻게 매번 자료 찾으시느라 너무 고생하실 것 예, 같아요. 예, 진짜 고생 많이 해요. 영어 딸려가지고. 이거 다 번역을 해야 되니까. 그렇죠. 네. 네. 쉽지가 않네. 오늘은 교수님 이거 처음 보실 거예요, 이 사람. 네, 그 자료에 없어요. 생긴 것도 처음 보는 것 예, 같아요. 빌리 맨스필드라고 해서 네네. 예, 원래 이름으로는 이제 이게 자료가 네. 여차여차 하는데 윌리엄 빌리 맨스필드라는 게 아마 맞는 것 같아요. 네. 근데 빌리라고 주로 이렇게 빌리라고 개명이 된 것 같은데 원래는 윌리엄 맨스필드였는데 이게 빌리로 지금 불려요. 그래서 그래요? 예, 빌리 맨스필드로 지금 공식적으로 쓰고 있고요. 네. 예. 보통 이제 교수님 연쇄살인범한테 닉네임이 붙잖아요. 그래서 이게 닉네임이 뭐냐면 페이퍼백 시리얼 킬러라고 그래요. 왜 그러죠? 뭐 종이백, 쇼핑백? 예, 그러니까 종이백을 저도 처음엔 이게 나와서 피해자 머리에다가 종이백을 씌우고 살인하지 않았냐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네네. 얘네가 이제 재판받는 과정에서 종이백을 쓴 거예요. 아. 재판을 받는 과정에서 왜 동생하고도 같이 범행을 저질렀는데 네네. 그때 당시가 이제 1980년대 초니까 네. 저도 어릴 때죠. 교수님 그때 안 태어났죠? 80년대 초요? 초에 태어났나? 아닌 것 같은데. 그래서 80년대 초에 재판을 하다 보니까 그러니까 증인보호가 잘 안 됐나 봐요. 네네네. 그래가지고 이제 얘의 범행에 대해서 재판장에 나온 증인들이 얘 맞아요 뭐 이런 얘기 할 거 아니에요. 그렇죠. 예, 네. 맨스필드가 했어야 하는데 그 증언을 하는 과정에서 이제 얘하고 네. 그 증인들하고 얼굴이 마주치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판사가 검사한테 그런 거예요. 검사하고 거기 경위들한테 교도관들한테 야 이렇게 저기 증언하는 애들 무기명 해달라고 그랬는데 지금 증인들 되니까. 나오고 얘 앉아 있는데 이거 어떡할 거야 이러니까 이제 교도관하고 이제 검사 당황한 거예요. 네. 그래갖고 이제 그 검사가 이거 안 나와요 그 자료에 거의. 네. 그 교도관들 있잖아요. 그 카운티 셔리프들한테 불러가지고 그거 조치 좀 해봐 그랬더니 그럼 얘 뭐 안대를 씌워야 될까요? 그랬더니 안대는 좀 너무하잖아. 그러니까 귀는 어떻게 연구해봐 그랬더니 쇼핑백 있잖아요. 쓰는 종이백이 있었대요. 네. 근데 그 당시에 이제 한 범행은 연쇄살인 중에 한 범행은 얘가 친남동생하고 저질렀거든요. 한 건은 네. 그 재판을 하는 과정에서 그 쇼핑백을 2개 구해다가 씌운 거예요 이게. 그래서. 네. 그래서 이게 이제 얼마나 웃겨요. 아무리 연쇄살인이지만. 그래가지고 기자들이 네. 이게 웃기잖아요. 그래갖고 페이퍼백 시리얼 킬러라고 붙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이게 종이백을 사실은 뒤집어 쓴 연쇄살인범이에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정확하게 하면 법정에서 종이백을 뒤집어 쓴 연쇄살인범. 예. 네. 그래서 페이퍼백 시리얼 킬러라고 불려요. 그런 사연이 또 있어요. 이거 찾느라 죽을 뻔했어요, 교수님. 왜 그러면 그러니까요. 네. 범행 5건이 있는데 5건은 보니까 뭐 4건 5건 지금 얘기가 나오는데 그건 정리하면 되고 네. 그 건에는 뭐 페이퍼백을 쓴 게 없는데 이게 뭐야 하고 왔는데 그러니까요. 나중에 조그만 자료에 나오더라는 얘기입니다. 현재 살아 있어요. 몇 년생인데요? 이 사람이 56년생이에요. 그러면은 뭐 60대? 그렇죠. 56년생이면 이제 70대 대가네. 그죠? 네. 60대 후반이네요. 후반으로 됐네요. 그래서 맨스필드 현재 살아 있고요. 이게 최근 사진이에요. 작년 사진일 거예요. 사진이요. 그래요? 예, 노인이죠. 네. 예, 무섭게 생겼네요. 그러네요. 네. 그래서 지금 현재 살아 있고 지금 그 교정 시설에 좀 들어가 있어요. 원래 정확한 이름은 윌리엄 맨스필드 주니어인데 네. 윌리엄 빌리 맨스필드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네네. 윌리엄 빌리 맨스필드 주니어인데 아버지 이름을 따라 썼겠죠. 주니어가 붙었으니까요. 예. 예, 그래서 그렇게 돼 있고요. 일단 미국의 주요 연쇄 살인범 중에 리스트에 들어가 있어요. 들어가 있고 그 플로리다주 스프링힐에 위치한 자신의 집 정원에 4명의 희생자를 묻어요. 자기 집 마당에요. 네, 아버지한테 물려받은 대저택이 있어요. 네, 있는데 거기다가 이제 4명의 희생자를 묻어갖고 이게 이제 발견된 상황이었고요. 네. 그 다음에 75년부터 80년까지 4명을 연쇄 살인을 은폐한 후 남동생이 게리라고 있어요. 네. 게리 맨스필드하고 캘리포니아 여행을 왔다가 이제 그 왓슨빌리에 거주하던 한 여성을 강간하고 목 졸라 살해를 해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이제 이게 거의 마지막 사건이었고요. 마지막 네, 사건. 그 앞에에 4건이 있었는데 그 4건을 이제 자기 집 이제 마당에 은닉을 한 거예요. 네, 네. 그래서 요걸 하면서 이제 5명을 연쇄살인한 걸로 드러난 사건이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왓슨빌 아까 마지막 여성 그 발견된 이때 살인이 본격적으로 이제 드러난 건데 네. 유죄 판결을 받고 뒤에 나오겠지만 4명의 시신이 또 나왔다고 그랬잖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그거 관련해 가지고 당시에는 얘가 재판받은 주가 네. 사형제도가 있었대요. 네. 그러니까 얘가 이제 사형을 언도받을 것 같으니까 네. 그냥 내가 다 유죄 인정할게 그냥. 그러니까 나 좀 살려만 줘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플로리다주에서는 아마 사형이 있었던 예, 모양인 거죠? 그러니까 네. 이제 검사가 그래 그럼 너 인정하면 재판 빨리 속행으로 하자 그래가지고 유죄 인정하고 4건에 대해서 4번의 종신형을 선고받아요. 각 건마다 종신형, 네. 종신형 곱하기 이렇게요? 4. 예. 그래서 얘는 4번 죽어야 돼. 형을 다 달라면. 그래서 이 맨스필드 관련돼서 좀 말씀드리는 게 얘가요. 그 사법기관하고 거래를 잘하는 유일한 연쇄살인범이에요. 그러니까 보통에 보면 제가 앞에 한 사건들 보면 뭐 유죄 협상 거래 해가지고 나 유죄 인정할게 이런 경우가 있는데 얘 내용을 좀 사는 과정을 보시면 웃기는 게 경찰이나 검찰하고 협상하는 게 몇 번 있어요. 아, 그래요? 아주 웃기는 놈이에요. 그래서 그 내용 좀 설명드릴게요. 2022년 현재, 지금 현재입니다. 9월 현재 캘리포니아 주 관할로 돼 있어요. 네. 법무부가 운영 중인 스톡튼이라는 동네가 있는데 여기 캘리포니아 헬스케어 패슬리티 이름은 괜찮죠. 그러니까 캘리포니아 헬스케어 뭐 시설 이런 건데 네. 정확하게는 이제 주립교도소고요. 캘리포니아 교정병원이라고 불립니다. 교도소예요. 그러니까 치료감호소 같은 개념. 네, 근데 이건 교도소인데 네. 치료를 전문으로 하는 교도소고요. CHCF 지금 말씀드린 캘리포니아 네. 교정병원에 2,751명까지 수용할 수 있다. 어마어마하게 돼요. 크네요. 크고요. 이게 환자니까 또 그렇죠. 환자만 또, 네. 수용하기 때문에 일반 교도소 단위로는 한 7,000에서 8,000명 사이즈래요. 엄청 왜 그러면 이게 병동이라. 그렇죠. 인당 이제 할당된 예. 공간이 좀 넓은 편이에요. 예. 그리고 직원만 4,000명이고요. 어마어마하네요. 어마어마하대요. 네. 그래서 미국 내에서 거의 가장 큰 탑에 들어가는 네. 캘리포니아 이제 교정병원에 좀 들어가 있는데 네. 여기서 또 그 생을 마감한 연쇄살인범이 그렇게 많다네요. 아, 무슨 그래서 얘도 그 중에 하나의 리스트에 올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제가 뒤에 할 사람들 몇 명 있는데 그 사람이 다 죽은 데가 여기 그 CHCF 여기서 네. 상환 연쇄살인범이 되게 많아요. 얘도 여기서 끝날 것 같아요, 인생이요. 그래서 지금 여기 지금 들어가 있는 상태고요. 그러니까 형을 살고 있는 거죠. 그렇죠. 네. 예. 성장 과정을 보면 이 윌리엄 맨스필드 주니어는 1956년 미시간주 그랜드 래피즈라는 동네가 있대요. 네. 네, 그래서 이 여기 5명의 형제 중에 장남으로 태어났고요. 네. 뭐 집은 그냥 그 좀 유복해요. 그랬을 것 같아요. 저 지금 그 앞전까지도 들어보면 예, 물론 뭐 대저택 말씀도 하셨는데 네, 뭔가 이렇게 뭐 배움 수준이라든지 그런 게 나쁘지 않았을 것 같아요. 가정 환경이라든지. 예. 그러니까 집에 경제적으로는 전혀 어렵지 않았어요. 왜 그러면 네네. 대저택을 소유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랬고요. 아버지 윌리엄 맨스필드 시니어죠. 네. 예. 근데 이 시니어가 이 전과자예요. 아, 또 전과가 있어요. 예. 네. 10년 동안 교도소에 살았는데 이것도 겨우 조사했어요. 아버지가 몇 년 살았는지 확인해 봤는데 10년을 살았고 미시간 옆에 있는 미시간주하고 중부에 있는 네바다주에서 아동 영생 성추행 성폭행범으로 체포돼 갔고요. 아버지가요? 예. 네. 10년 동안 복역을 해요. 네. 애들 있는 상태에서 유부남인 아이고. 상태에서. 네. 그러니까 상태가 좀 안 좋았겠죠. 그리고 이제 집에 복귀한 다음에 그 아이들을 키우는 과정에서 아이들이 성적 학대는 안 당했어요. 아버지한테 친아버지를 안 당했는데 다만 이제 5명 있잖아요. 네. 그러면 5명의 아이들을 서로 싸움을 붙였대요. 아버지가. 아니 왜 그럴까? 큰애한테 둘째 때려봐. 그럼 둘째는 뭐 첫째한테 덤벼봐. 이래가지고 자꾸 싸움을 붙였대요. 그래서 되게 많이 싸웠대네요. 이것도 아동학대죠. 아동학대잖아요. 네. 그래서 이게 이제 맨스필드는 FBI 수사관이나 심리분석관들한테 뭐라고 그랬냐면 나는 유복한 가정에서 잘 자란 아이다. 그러니까 딸은 연쇄살인범하고 똑같은 놈은 아니다. 이렇게 구분을 줬대요. 실제 네. 조사 과정에서 나는 그냥 내가 이렇게 미친놈 된 거지. 집엔 문제가 없어서 그러는데 나머지 내형제가 있잖아. 그렇죠. 근데 내형제 중에 제가 게리라고 아까 말씀드렸죠. 동생. 마지막 살인 네. 사건은 같이 했다고 그랬잖아요. 네. 5번째 사건은. 네. 그래서 이 게리도 어차피 마지막 사건은 공범이었기 때문에 그렇네요. 징역을 들어갔잖아요. 네. 그래서 들어갔을 때 그때 나온 얘기가 게리 측에서 나온 게 뭐냐면 형 얘기가 그건 맞지 않는다. 틀린 얘기. 예, 틀린 얘기다. 왜 그러냐면
형하고 나하고 사이는 좋지만 그거는 아버지 몰래 사이가 좋은 거고 실제로 아버지는 형제들끼리 싸움을 계속 붙였다. 그냥 말싸움 하는 게 아니라 물리적으로 치고받고 하는 싸움을 일부러 파이트 있잖아. UFC식으로 붙여가지고 그것 때문에 되게 힘들었다. 이런 진술이 나와요. 아주 나쁜 놈이죠, 아버지가. 예. 거기다가 이제 그 아버지가 그 성독차증, 아동 성독차증인데 네. 이게 이제 뭐 유전이 된다는 거는 과학적 근거는 없지만 어쨌든 이런 성도착이나 이런 증상이 네네. 큰애인 지금 맨스필드 예, 얘한테 지금 가지 않았겠냐 그래요. 이렇게 네. 좀 보고 있네요. 그래서 요런 상황이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맨스필드가 14살 때 갑자기 중학교를 그만둬요. 아니, 자퇴해버려요? 네. 네. 그래서 이제 이때도 이제 당시에 그 FBI 수사관들이 너 학교 그만뒀으면 학업이 네가 안 맞았던 거니까 너 뭐 개인적 문제인데 네가 집이 부유하고 그냥 먹고 살만한데 학교를 집어치면 부모님이 말렸을 거 아니냐 이런 거예요. 그랬더니 안 말렸다 그러니까 에이 거짓말하고 있네 이렇게 된 거라 이제. 네. 그렇죠. 그게 정상적인 부모가 학교 맞죠. 그만둔다고 하면 안 되잖아요. 꼴찌로라도 학교 졸업하라고 하는 게 일반적 그렇죠. 부모 아니에요. 네. 그래서 여기서 이제 좀 하나 틀어졌고 그럼 이제 14세 때 맨스필드가 중학교를 왜 그만뒀냐 이게 또 웃겨요. 맞아요. 그 왜 그래요? 군대 가려고. 예? 육군에 입대하려고. 군에 가려고 학교를 네. 그만뒀다고요? 예. 14살인데요? 안 되죠. 안 되죠. 안 되는데 얘가 이때 출생증명서를 위조를 해요. 이때는 이게 가능했나 봐요. 그러니까 저기 출생증명, 그러니까 자원 입대는 출생증명서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쉽게 우리로 말하는 호적이나 가족관계 뭐 이런 거겠죠. 네, 등본. 네, 이런 거. 등본이라고 네. 그러잖아요. 이거를 이제 위조한 걸 가지고 갖다 육군 그 모병소에 낸 거예요. 네. 조기 입대 할라 한다 이래가지고, 그러니까 한 네 살 정도 올린 거지. 그렇네요. 올려가지고 그걸 내고 저 군대 입대하랍니다. 그러니까 그때 이제 군 입장에서는 뭐 군대로 오겠다니까 그렇죠. 예. 전산조회도 안 되잖아요. 이게 지역조회 안 되니까 그냥 들어와 그래갖고 군대 들어간 거야. 14살에. 14살에. 네. 그래갖고 이제 군대 들어가니까 군대에서는 이제 덩치는 좀 작았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나이가 어리니까. 근데 어쨌든 군에서는 잘 적응했나 봐요. 신분을 속이고 그래요? 들어가가지고. 그래서 군대 들어갔고요. 근데 이제 여기서 이제 또 하나 분석이 나오는 게 첫째 학교를 그만뒀다는 건 학교에서 적응을 못했다는 얘기로 봐야 되잖아요. 공부하기 싫었다든지. 예. 이게 하나가 있고 또 하나는 집에서 안 말린 걸 놓고 봤을 때는 맨스필드가 집에 그 아버지가 자꾸 이제 아동학대, 보이지 않는 학대를 자꾸 하니까 집으로부터 벗어나고 학교도 벗어나기 위해서는 그렇다고 나가서 아무것도 안 할 수는 없으니까. 본 살아요. 예. 그러니까 뭐 소위 말하는 자기 이제 출생부라도 좀 위조를 해갖고 군대라도 좀 튀어버리자 이렇게 하지 않았겠냐 이런 분석이 거의 지배적으로 나오고 있어요. 네네. 그래서 이제 합격해서 이제 병사로 복무했는데 문제는 뭐냐 가자마자 이제 15살 정도 이제 군대에 들어갔겠죠. 네. 들어가니까 이제 엉망진창 아니에요 군대가 그 당시에는 미국 군대가 마약하고 막 술 집어먹고 하는 애들 많다 보니까 너무 어린 맨스필드 입장에서는 너무 자기 입장에서는 좋은 환경인 거야 나쁜 짓 하기에는. 얘 가자마자 술을 미친 듯이 먹은 거예요. 이전까지는 음주는 안 했대요. 14살인데요. 네. 그러니까 70년대 초반이고 그때 월남전일 때잖아요. 그렇네요. 예. 월남전일 때니까 한참일 때니까 이제 마약이나 뭐 마리아나부터 해갖고 아시잖아요. 미군이 그때 엉망진창이다 보니까 이때 그 환경에서 그냥 그대로 다 그걸 수용을 한 거죠. 그래서 초기에는 이제 알코올을 시작을 했다가 네. 이제 베트남 간 건 안 나와요. 그러니까는 미국 내에서만 근무한 것 같아요. 근무를 했는데 그 과정에서 이제 술을 엄청나게 먹어대고 네. 먹다가 이제 그 주변에서 대마초하고 뭐 코카인, 헤로인 이런 거 마약 있잖아요. 뭐. 마약 나오니까 이거 막 하고 하면서 마약까지 손을 댄 거예요. 그래서 맨스필드가 군대에서 얻어 나온 건 이제 알코올 중독하고 마약 중독. 이거를 얻어가지고 이제 제대를 합니다. 네. 제대하고 나서 이제 1975년에 네. 필리스 스필메이커라는 여성을 만나요. 예. 또 여자 만나요? 예, 네. 그래서 필리스 스필메이커라는 여성을 만나가지고 결혼을 한 다음에 이제 2자녀를 둬요. 네. 예, 거기까지는 잘 사는데 4년 살아요. 4년 네네. 사는데 1979년에 이혼을 해요. 이때 부인이 이제 딱 대기 타고 있다가 네. 그러니까 그동안 이제 쌓인 게 있었던 거지. 근데 이때 1979년하고 1980년도에 무슨 일이 있었냐? 네. 뒤에 나오지만 78년부터 80년까지 3년 동안 네네. 맨스필드가 이제 마약하고 알코올 중독 때문에 이게 사회생활이 안 되니까 네. 이 중독 치료를 받기 시작을 해요. 네네. 그러니까 이때 되니까 이제 부인 입장에서는 이때다 싶어가지고 네. 이혼 소송을 하고 이혼하고 양육권을 데려가 버려요. 네. 그러면 이제 이혼한 이유가 중요하잖아요. 그러니까 뭐 알코올 중독 뭐 네. 그거 뭐
다른 어떤 문제 말고도 또 뭐가 있었어요? 네,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이제 양성애자였던 게 이제 부인이 결혼하고 간 거예요. 아. 바이섹슈얼. 그러면은 결혼 생활 중에 뭐 어떤 그 지금 이성은 아내랑 이성 네. 관계 맺으니까 동성 관계도 네. 뭘 막 한 거예요? 예. 그러니까 뭐가 있었냐면 그러니까 진술해요. 그러니까 이혼 과정에서 재판부에서 너 왜 이혼하려고 그래? 이랬더니 얘기가 뭐냐? 나중에 수사관들한테도 진술했는데 아니 결혼을 했는데 이 인간이 어느 갑자기 술에 취해서 오더라. 오는데 한 남자랑 오더라 집으로. 그래서 그냥 뭐 나는 제가 친구인 줄 알고 그냥 그렇겠죠. 집에 들여놨는데 네. 갑자기 안방에 들어가더니 침대에서 이상한 소리가 나더라. 그게 문을 열고 봤더니 둘이 남자들이 성관계를 하고 있더래요. 맨스필드하고 그 남자하고. 그 와이프 집 있는 집에 네, 있는데. 그 부인이 놀라가지고 이거 어떡하는데 뭐 어떻게 방법 없잖아요. 좀 그렇죠. 쪽팔리니까 주변에 얘기도 못하고. 그렇죠. 예, 예. 그러다가 이제 아무 말을 못하니까 계속 이제 남자를 데리고 오는 거예요. 네네. 그 데리고 오다가 이제 나중에 있잖아요. 그걸 이제 막 제지를 안 하니까 네. 맨스필드가 이제 자기도 와서 같이 1대2로 성관계 뭐 이런 식으로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해버려가지고 아이고. 여기서 완전 이제 이거 소위 말하는 사회용어로 쓰리썸이라고 그러죠 이제. 그렇죠. 예. 난교. 네, 네. 난교라고 표현하죠. 그래서 이걸 요구를 하니까 이제 이 순간에 야 이거 미친놈 아니야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뭐 그 뒤로는 이제 부부관계 이제 빠이빠이 된 그렇죠. 거고 셧다운 된 거고 이때부터 이제 딱 체크하고 있다가 아까 말씀드린 78년도부터 80년 사이에 3년 동안 네. 이 알코올 및 마약 중독에 대한 치료가 들어가면서 이때다 싶어가지고 바로 이혼을 해버렸죠. 그렇네요 지금. 네. 근데 이혼하고 나서 이제 부인 입장에선 자기 고향으로 돌아가고 싶었는데, 네. 그랜드 레피드 지역에서 좀 활동했다고 그러잖아요. 이 친구가. 그래서 그래도 맨스필드가 사는 집안이니까 네. 양육비 같은 거나 이런 거 지원을 받을 때는 아이들 교육상도 필요하고 그래가지고 딴 데로 이주 안 한 걸로 나와요. 그러니까 이혼하고 나서 같은 동네 산 거죠. 예. 그러니까 거주만 되면 뜯었다고 놓고 보니까 네네. 이거는 이제 경제적인 부분 때문에 이유가 그러지 않았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제 어쨌든 월남전야 한참일 시기에 자원 입대를 해서 군대를 갔다 왔기 때문에 보훈 혜택은 받아요. 그래서 1978년부터 80년 사이에 3년 동안 베테랑 어드미니스트레이션 호스피탈이라고 해가지고 보훈병원이죠. 쉽게 하면 여기서 템파에 있는 보훈병원에서 치료를 받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본격적으로 살인이 들어가는데 네. 1974년도, 그러니까 아까 얘기한 거는 이제 그 중간에서 군대 제대하고 결혼하고 그다음에 약물 치료 받은 게 보통 74년도부터 80년 사이거든요. 그 사이인데 그 중간에 살인이 발생한 거예요. 그래요? 네, 그러니까 군대 제대하고 나서. 네. 그래서 이게 1974년도 12월 31일, 네네. 즉 이게 이제 뉴 이어 이브라고 그러는데 네. 뉴 이어 이브면 이게 새로 시작하는 1월 1일 날 전날을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73년 12월 31일에 오하이오주 파크만에서 그 놀러 온 가족이 있었어요. 네. 이 템파 쪽으로. 일레인 루이스 자이글러라는 성 아시죠? 자이글러 많이 그 왜 들어봤어요. 저기 이렇게 저기 적외선으로 요리하는 그 네, 저기 네, 있잖아요. 맞아요. 그 개발자가 자이글러잖아요. 그래서 이게 성이에요. 사람 성인데 그래서 일레인 루이스 자이글러라는 15세 소녀가 네. 브룩스빌 근처에 KOA 캠프장에서 실종이 돼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그 맨스필드가 활동하는 지역에 있는 큰 캠핑장이 하나 있었는데 이 캠핑장이 KOA 캠핑장이래요. 네. 이걸 알아봤더니 이게 캠핑장 렌트해 주는 걸로 지금도 북미 지역에서 최고 기업이래요. 재벌이래요. 그래갖고 네네. 캠핑 전문 기업이에요. 그래요? 이거를 그래서 캠프그라운드 오브 아메리카라고 하는 회사인데 네네. 여기서 운영하는 프랜차이즈 큰 캠핑장에 놀러 왔다가 자이글러란 15살 소녀가 사라진 거예요. 네. 뿅하고 네. 14년도 12월 31일 날. 당시에 자이글러는 어머니인 그 베티 초커하고요. 네. 새아버지인 블레인 초커하고 이렇게 왔는데, 그러니까 자이글러는 이제 원 아버지 성인 것 같고, 그렇네요. 네. 엄마가 이제 재혼한 거죠. 예, 자이글러란 딸을 데리고 초커라는 아저씨랑 결혼한 거지. 그래서 어머니인 베티 초커하고 새아버지인 블레인 초커하고 사이가 좋아서 휴가 때 캠핑장에 왔는데 휴가 좀 뿅하고 사라진 거라. 이게 첫 번째 살인이에요. 그래서 이제 그 당시 어떻게 됐냐면 이 자이글러 일레인이죠. 얘가 안 돌아오니까 가족들이 놀랬을 거 아니에요. 그래갖고 처음에는 캠핑장에서 얘 어디 갔지 하고 하다가 하루 지나니까 계속 안 나타나니까 지역 경찰에 신고한 거예요. 그래서 신고했더니 그 템파 경찰에 비상을 걸어가지고 애가 사라졌으니까 딴 지역 애니까
그 자율방범대 아시잖아요. 네네네. 거기까지 다 동원했고 쥐잡듯이 동네를 뒤진 거라. 네. 애가 안 나와. 어디 갔어? 그 일주일 동안 계속 조사를 했는데 안 나와요. 일주일 동안. 그럼 그 인근 지역에는 지금 없는 거죠? 캠핑장에서 만약에 네. 없어졌다 이렇게 하면 동네를 쥐잡듯이 뒤졌대요. 실제 거죠. 기록으로 나와요. 네. 왜 큰 사건이라. 그리고 심지어는 이제 그 주변에 이제 탐문을 했을 거 아니에요. 그때 어떤 사람은 그 이것 때문에 처음에 혼선이 있었는데 네. 얘가 오토바이 한 여자아이가 오토바이 혼자 타고 네. 가더래. 그래도 어디 가냐 그랬더니 저 집으로 돌아가요. 오하이주 집으로 돌아가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 애가 하나 있었대요. 네. 네. 근데 얘는 아닌 걸로 나중에 확인됐고 이게 하나 있었고 네. 또 어떤 사람들은 20대 남성하고 캠핑장에서 대화를 나누다가 1966년식 포드 페어레인 승용차 이게 차 이름인데 뒤에 사진이 있는데 이게 그 당시 제일 많이 팔린 차라고 그러네요. 그래갖고 이 차를 타고 사라졌다는 목격담이 있었대요. 네네. 근데 이제 사실은 이게 이제 이거네요. 이게 진실이지 네. 이게. 그래갖고 요까지 나오고 이제 얘가 사라졌다는 얘기죠. 그래서 그 뒤에 보시면 신문 기사 나오잖아요. 네. 이게 이 정도로 이제 지역 신문지에 첫 페이지를 장식할 정도로 이게 큰 사건이었대요. 그래가지고 얘 어디 갔지? 일레인 어디 갔지? 자이글러 얘 어디 갔지? 그래 막 찾았는데 결국 못 찾았죠. 그래서 부모님 입장에서는 이게 좀 말이 안 되니까 일주일 동안 머물렀는데 경찰 입장에서는 저희가 찾으면 말씀드릴 테니까 지금은 계신다고 해결 안 되지 않냐. 그렇죠. 근데 부모님은 돌아가시고 이게 영구 미제가 돼요. 아이고. 예. 이게 첫 번째 사건이에요. 네. 예.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 이제 이건 이제 현재는 이 상황에서 맨스필드는 드러나지 않은 않은 거죠. 거죠. 예. 네. 1977년으로 넘어가요. 네. 그래서 1977년 이제 이 두 개의 성범죄 시도가 협상 가석방이라는 부분인데 네. 77년 1월 31일 날 맨스필드가 그랜드 레피드 아까 그 얘기한 지역 네. 자기 주로 활동한 지역에서 근무하던 한 베이비시터 아이 봐주는 네네. 보모 있잖아요. 상대로 성범죄를 저질렀대요. 네. 네, 그러니까 직업은 베이비시터인데 이분 대상으로 성범죄 저질러서 추행을 했던 것 같아요. 강간까지는 아니고. 네. 그래서 징역 6개월을 선고받고요. 네. 36개월에 3년의 보호관찰 처분을 받고 이제 실형을 살게 돼요. 네. 이게 6개월 복역하고 나왔겠죠? 네. 나오지 얼마 안 돼 갖고 그 레피드 지역이 그랜드 레피드 외곽 지역에 완전 시골 농촌같이 사람들 없는 거 인적이 없는 데가 있대요. 네. 그래서 거기 가가지고 10대 2명을 공격하다가 이제 경찰에 또 체포가 돼요. 네. 이것도 성범죄 목적으로 공격한 걸로 추정이 되거든요. 네네. 근데 이제 미수가 된 거지. 그렇죠. 경찰한테 네, 걸려. 그래서 이제 경찰에 체포돼 갖고 체포를 했는데 이게 전화해 갖고 조회해 봤더니 이 새끼 가석방 상태네. 그렇죠. 지금 6개월 지났으니까 보호관찰 상태제. 36개월 예. 받았잖아요. 그러니까 너 보호관찰법 위반하냐 그래가지고 이제 다시 수감이 돼요. 네. 그래갖고 이제 맨스필드가 이제 교도소에 보호관찰법 위반에다가 이제 이 약취미수 뭐 이걸로 했댔겠죠. 들어갔는데 들어가면서 이제 웃기는 상황이 발생한 거예요. 왜요? 얘가 이제 2명이 2인 1실로 들어가는 방이 들어갔는데 네. 이때 엘버트 리 3세라는 27살짜리 죄수를 하나 만나요. 네. 예, 얘도 수용되고 얘 재판 받고 있었어요. 네. 재판 받고 있었는데 이때 이제 갑자기 이제 얘가 거기 방 안에 있으니까 둘이 계속 얘기만 할 거 아니에요. 그랬겠죠. 갑자기 뭐라냐면 네. 내가 린다 벤더빈이라는 실종된 여자아이가 있는데 네. 11살짜리예요. 네. 얘를 살해한 게 나다. 그러니까 이게 얘가 안 밝혀- 범인인 건 몰랐대요. 경찰이나 검찰에서도. 아, 근데 같은 방에 있던 엘버트리 3세라는 이 재소자가 얘기한 거네요. 맨스필드한테 사실은 형 내가 이래갖고 애 하나 죽였어 11살짜리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들은 맨스필드 입장에서는 진짜 이렇게 물어봤을 거 아니에요. 그랬더니 네. 진짜라니까. 근데 몰라 저 멍청한 경찰하고 검찰들이 이렇게 얘기를 한 거라. 네네. 이 순간에 이 맨스필드가 눈이 반짝반짝 돈 거라. 뒤통수 치는구나. 왜 지금 현재 이제 아이들을 성폭행한 건 아니고 이제 납치하려다가 유인미수 2명이 건이 네. 있었고 그러니까 보호관찰법 보호관찰 위반. 위반으로 지금 잡혀왔잖아요. 그러니까 얘 입장에서는 맨스필드 입장에서는 야 얘가 이 범행 저지른 거 내가 경찰이나 검찰에다 일러버리고 네. 내가 이거 협상을 받아갖고 나가는 게 어떨까 이게 머리 굴리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교수님께 얘기했다시피 네. 얘가 사법기관하고 협상하는데 대가라는 게 이런 게 얘 특징이에요. 네, 그래서 네. 주 법무부 측에다가 이걸 네. 제보래요. 제보예요. 네, 제보해가지고 나랑 같은 엘버트 리라는 애가 네. 여자 11살짜리 그 실종된 애 있다며요. 그게 실제로 이제 맨스필드가 기사 같은 거 안에서 신문 볼 수 있잖아요. 검증했는데 실종된 애가 맞거든. 그래갖고 얘 사실 범인이요. 당신들이 잡은 거야. 지금 다른 혐의로 들어와 있는 이 엘버트 리 얘가 범인이야. 그 진술을 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그 순간에 이제 검찰하고 경찰에서 엘버트리 또 정황을 또 조사를 했을 거 아니에요. 그걸 재보니까. 그렇죠? 했던 이제 매칭이 되는 게 많은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네. 그 검사 측에서 그래요. 너 맨스필드야. 너 엘버트리 재판에 나와서 너 재판장에서 들은 거 얘기해 줄 수 있니? 그럼 그걸 기반으로 우리가 공약을 좀 하게 그랬더니 네 그런 거예요. 아, 증언해달라 그런 네. 거예요? 예. 그럼 내가 증언해 좀 뭐 할 건데 그랬더니 그럼 가석방 해줄게. 그래가지고 실제로 딱 잡혀가고 나서요. 아까 저 보호관찰법 위반 잡혀간 이후 딱 1년 만에 가석방으로 풀려나요. 법무부 장관 사인 받아가지고. 오, 대단한 새끼죠. 아 훌륭해. 좋네요. 그래 요라군이 나와요. 그리고 나서 이제 그 다음에 나와서 이제 풀렸으니까 1980년으로 넘어가는데 네. 예, 이제 3년 후죠. 그렇네요. 6월 19일 날 파멜라 셔렐이라는 그 여자분 18살의 여성인데 이 여성을 자기 밴에다 강제로 태우고 네. 트레일러를 미리 빌려놨었대요. 그러니까 주거용 트레일러 있잖아요. 네네네. 집 같은 트레일러. 예, 여기에다가 끌고 간 거예요. 예. 이 셔렐이라는 여성을요. 네. 납치해가지고. 그래서 거기 끌고 들어가서 그 다음에 어떻게 했냐? 좀 잔혹하긴 한데 네. 입술을 칼로 이렇게 계속 이렇게 뱉대요. 이렇게. 아, 왜 그랬을까? 미친 거지. 네. 그 다음에 목을 조르고 목에도 칼자국이 있어요. 그러니까 동맥까지는 안 끊겼는데 네네. 목에도 칼집을 내요. 이런 식으로. 아휴. 그러다가 이제 여자애가 이제 강력하게 저항을 하니까 네. 얘가 이제 그만뒀나 봐요. 근데 그 와중에 이제 이 여성이 셔렐이라는 여성이 네. 얘 혼자 있잖아요. 그러니까 얘가 약간 좀 집중을 안 하고 있는 사이에 도망을 나온 거예요. 어휴, 트레일러에서. 도망다니네요. 예. 예, 도망 나와갖고 나오자마자 바로 이제 경찰에 신고한 거라. 해야죠. 경찰. 그래서 이제 경찰이 그거 어디서 당했어 그랬더니 아 외곽에 있는 트레일러에서 제가 끌려가갖고 막 칼질했습니다 이러니까 경찰이 출동한 거예요. 네. 출동했더니 이제 도망갔지 얘는. 그럼요. 네. 피해자 도망간 거 피해자 안 시점에 이미 네. 날랐겠죠. 그래갖고 이제 갔는데 이제 그 트레일러 빌린 사람이 누군지 체크를 해봤을 네.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맨스필드라. 네. 그래갖고 이때다 싶어가지고 이제 바로 수배를 내린 거예요. 네. 그래갖고 수배를 내렸는데 이게 6월 19일이에요. 80년. 네. 근데 80년 11월 23일 이걸로 치면은 한 5개월, 예, 5개월쯤 되겠네요. 5개월, 7, 8, 9, 5개월. 10, 11이니까요. 예. 4, 5개월 후에 산타크루즈 있잖아요. 네. 그 노던 캘리포니아에 있는 산타크루즈 카운티에서 체포가 돼요. 5개월 만에 잡혔네요. 예, 예. 그래 잡혀와요. 잡혀왔는데 여기서 또 희한한 게 여성을 납치해갖고 네. 묶고 네. 목에다 칼질도 하고 입술에다 칼로 이렇게 걷는데 네. 이게 참 웃기는 게 뭐냐면 법원에서 맨스필드가 위험하지 않다, 재범 위험성이 없다고 보석 시청을 받아고 석방을 해버려요. 왜 그랬을까요? 이게 가장 큰 실수라고 좀 이 사건 관련해서 가장 많이 나와요. 왜 그러냐면 이거는 거의 사람을 묶어놓고 납치해서 공격을 했는데 얘가 왜 이게 석방이 돼야 되냐 보석으로 말이 되냐 이게 나오는데 지금 분석상으로는 뭐냐면 교수님한테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 엘버트리 3세 사건 있잖아요. 네네. 이 11살 아이 잔혹하게 살해한 거래 성폭행하고 이게 상당히 큰 사건이었대요. 근데 이거를 해결하는데 완전 미제로 끝날 건데 네. 맨스필드가 도와줬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이런 쿠폰이 좀 남아있지 않았겠냐 하는 비사긴 한데 이런 식의 추정 자료도 좀 많이 나와요. 왜? 이게 상식적으로 보석이 안 되거든. 그렇죠. 지금 납치해가지고. 예, 미국 사귀는 사법제도도 건데. 많이 연구하셨지만 말이 안 되잖아 이거는. 네. 아무리 미국이 엉망진창인 나라라도. 그러고 이때 가석방으로 이제 석방이 되는 거죠. 아유. 그리고 나서 이제 이게 이때 왜 그러냐면 마지막 살인 5번째 살인 그 남동생하고 같이 네. 저질렀을 때 이걸 막을 수 있었단 말이에요. 이때 처벌했으면. 이 이후에 5번째 살인 사건이 나오거든요. 네네. 내 거는 모르겠는데. 그리고 이제 11월 23일 날 그 보석돼서 나갔다 그랬잖아요. 네. 잡혀온 다음에 바로 체포돼서, 체포돼 네. 바로 나갔다 그랬잖아요. 이러고 났더니 네. 그해 1980년 12월 7일 날 이제 사고를 친 거예요. 얘가. 무슨 사고 쳤어요? 여행 간다고 여행을 이렇게 동생하고 갔는데 네. 29세 르네 셰일링이라는 여성이 네. 그러니까 1980년 12월 7일 날 네. 르네 셰일링이라는 29세 유부녀예요. 네. 결혼한 여성이 나체 상태로 부에나비스타 로드라는 그 길이 있는데 국도인데 그 옆에서 배수구에서 발견이 된 거예요. 시체로. 아. 근데 이 문제는 뭐냐면 이제 운전하다가 지나가다 시체가 너무 보이는데 드러나 있으니까 처음에 마네킹 벌인 줄 알았대요. 아이고. 그 길 가다 보니 보이는 거야. 네네. 배수구 옆인데. 네. 그리고 이상하고 몇 명이 내려다 봤더니 사람이야. 그 난리 나서 신고한 거라. 그렇네요. 그러니까 이제 그
이게 수사를 들어갔는데 이 네. 여성이 이제 레이먼드가 전날 봤대요. 부인하고 집에 애들하고 있는 걸 보고 네, 네. 레이먼드가 어디 출장을 갔나 봐요. 근데 네. 부인이 오늘 그날 밤 그냥 뿅 사라진 거라. 그래갖고 이제 하루 동안 신청 신고하려고 대기하고 있었는데 사체로 그 다음날 발견이 된 거예요. 그날 저녁에 돌아가신 거지. 네. 당시에 심하게 옷이 찢어져 있었고요. 블라우스하고 바지는 발목까지 다 벗겨진 상태였고 네. 뭐 성폭행은 당연히 이루어졌겠죠. 네. 그리고 사인을 봤는데 이제 교살로 보였고요. 안타깝게도 이제 다른 자서 조사해 봤더니 몸에 총알구멍이 있었대요. 아유. 그러니까 총에 맞아서 사망한 건 아니고 네. 이게 다른 이제 사지 있잖아요. 이게 네네. 이제 치명상은 아닌 쪽에 총알구멍이 있었다. 이거까지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총도 쐈다는 오만 가지 나쁜 일 다 한 거지. 그러고서 이제 돌아가신 상태가 된 거죠. 그래서 이게 이제 경찰이 비상에 걸렸을 거 아니에요, 이 지역에. 그러니까 지역 경찰이 야, 큰일 났다 싶어가지고 이거 어떡하냐고 이제 뒤져봤는데 뒤지는 과정에서 이제 빌리하고요. 그의 남동생 게리, 당시엔 23살이었어요, 어리니까. 네. 남동생. 이 둘이 그 르네라는 여성하고 접촉하고 근처를 왔다 갔다 했다. 이런 진술이 나온 거예요. 그래가지고 특히 이제 이 빌리, 네네. 빌리 맨스 이 주범이죠. 빌리 맨스필드는 이전에 범죄를 많이 저질렀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이거 얘네 문제인 거 맞다. 그래 주요 용의자로 지목을 해갖고 추적이 시작돼요. 그래가지고 그 캘리포니아뿐만 아니라 그 인근에 있는 주에다가 싹 다 전단지가 돌아요. 이 형제 빨리 수배해달라고. 그래서 이제 인상착이 있잖아요. 이거 다 돌려요. 네. 그러다가 얘네가 도망 다니다가 이 4일 후에 네바다주로 가요, 얘네가. 그러니까 이미 이쪽 캘리포니아 벗어난 거죠. 네. 벗어났는데 네바다주 위네무카라는 아주 시골 동네가 있대요. 네. 이 이름도 좀 틀어봐요. 위네무카라는 동네가 있대요. 네네. 근데 여기 완전히 임용된 지 한 달밖에 안 된 신임 순경한테 걸린 거예요. 얘네 둘이. 왜? 그 전단지가 와갖고 아침에 이제 이렇게 순찰하러 가는데 네. 이제 그 서장님이 다 돌린 거예요. 야, 이게 저기 캘리포니아에 터졌는데 여자 잔혹하게 죽였으니까 혹시 남자 둘 차 타고 다니는 애들 보면 일단 불신 검문해라 이렇게 지시를 한 거예요. 그래갖고 아시겠지만 경찰도 이런 게 있어요. 신인 경찰들은 전단지 막 뚫어지게 보고 나이 드신 분은 아유 비슷하면 뭐 맞겠지 아니겠지 뭐 이런 거 있거든. 그러니까 완전히 한 달밖에 안 된 신입이니까 무조건 차 2대 남자 둘만 타고 다니면 무조건 세우는 거야 얘가. 열정이 여기에 얘네가 걸린 거야 이제. 아이고 잘 됐네요. 그래갖고 딱 세워가지고 당연히들 이름하고 나이 좀 대봐 그랬더니 막 나이도 안 맞고 막 이런 막 그 이상한 얘기를 하는 거예요. 횡설수설 하니까 당신 내려 그래갖고 이제 체포한 거예요. 체포하고 딱 봤더니 우와 얘네가 이 두 놈이야. 아이고. 네, 비라고 게린 거예요. 형제인 네, 거예요. 네, 네. 그래서 이 경찰이 이제 훔볼트 카운티 경찰서래요. 여기에 교도소에 바로 입감 조치돼가지고 네네. 얘네가 범행이 이제 마무리가 되는 거죠. 그래서 12월 16일 날 그 맨스필드 형제죠. 형인 빌리, 네. 지금 연쇄살인 빌리하고 동생인 게리하고 아까 그 새 어머니 여기 사진 보이죠? 아이 둘이 뒤에 보이잖아요. 가족 사진 엄마하고 찍은 건데 이분이 르네예요. 아이고. 예, 참 착하게 생긴 어머니 생기셨죠. 그래서 이 르네에 대해서 살인 혐의로 왓슨빌 지방법원에 이제 살인 혐의로 공동살인으로 기소가 되고요. 네. 그 다음에 이 당시 이제 이거 재판을 진행을 해야 되잖아요. 네. 진행하는 과정에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 둘이 형제가 범인으로 바로 지목된 것 중에 결정적인 게 뭐냐면 당시에 이제 그 르네 집 근처에서 왔다 갔다 한 거를 제보한 제보자들이 여러 명 있었거든요. 네, 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얘네가 맞아요. 왜 그러냐면 그 당시 뭐 DNA 유전자 감식 기법이나 이런 게 없기 때문에 목격자. 증언을 네. 목격자를 통해서 유죄를 거의 밀어붙여야 되는 상황이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여러 명의 증인을 부르는데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얘네 형제하고 얼굴을 맞닥뜨려야 되니까 야 뒤집어 씌워라 그래갖고 종이 급하게 종이 가방을 씌운 거예요. 그래서 이 장면을 이제 이때 사진을 못 찍잖아요 법원에 그렇죠. 허가 네. 거의 안 해주니까 그래서 그 스케치하는 분이 이걸 제가 사진을 구하려는데 거의 못 구했어요. 그래가지고 이게 두 놈을 뒤집어 씌우고서는 앉혀놓으니까 이게 너무 웃긴 거예요 장면이. 웃기겠죠. 그래가지고 이제 기자들이 이 사건에 대해서 관심을 정말 가지기 시작을 했고 이러면서 아까 얘기한 페이퍼백 네네. 살인 사건이다 이렇게 시작이 된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재판이 진행됐고요. 그리고 나서 이제 일이 이제 재판이 요거에 진행이 되는 거예요. 5번째 살인 사건에 대해서 네. 재판이 진행되고 형량이 집행되고 있는 과정에서 1981년 3월 16일 날 일이 터져요. 무슨 일이 터지냐? 네. 에르난도 카운티 보안관실에서 네. 이 빌리에 대한 대대적인 수사에 들어가요. 일단 사람 죽였으니까요. 이거 한 건은 지금 만든 지금 거죠. 앞에 거는 지금 아까 말씀 훔볼트 카운티에서 잡아가지고 아까 얘기한 래피드 그 지역에서 이제 정리가 된 거고 이
에르난드 카운티는 완전 다른 동네예요. 네네네. 근데 이 다른 동네에서 갑자기 빌리에 대해서 대대적인 수사를 들어가는 거예요. 그 보안관실에서, 네. 보안관국에서. 왜 그러냐? 이게 플로리다주 서부 지역에 있는 카운티인데 네. 여기에 자이글러가 살고 있었던 거예요. 첫 번째 살인 사건 아시겠죠? 네네네. 그 저 캠프 왔다가 새 아빠하고 친엄마하고 왔다 실종된 아이 있잖아요. 6살짜리 소녀. 자이글러의 실종 사건 관할 경찰서였던 거예요. 이해 되시죠? 그러니까 이 아이가 이제 플로리다주 서부 지역 카운티 여기서 왔으니까. 그래서 이 에르난도 카운티에서 이 조사를 하는 과정에서 빌리가 이제 교도소 가 있거든. 네. 마지막 살인 사건, 르네 사건으로 잡혀 들어가니까 조사를 하는 과정에서 자꾸 좁혀지다 보니까 빌리 맨슬필드가 나오는 거예요. 나오다 보니까 이게 잡혀가 있네. 그래갖고 때는 이때다 싶어가지고 그 이제 시신을 찾아야 되잖아요. 찾아야 되는데 찾을 방법이 없잖아. 자이글러 아이 15살에 찾아야 되니까 고민하던 끝에 이제 판사한테 얘가 지금 들어가 있잖아. 들어가 있으니까 대응을 못할 거라고 판단이 돼서 교도소에 들어가 있으니까 네네네. 판사한테 이제 영장을 청구하는 거예요. 그 집에 대해서 싹 뒤지겠다. 영장. 압수수색을 그랬더니 그 판사가 야 이거 너무한 거 아니야. 이렇게 심한 압수수색 영장이 어딨어 이랬대요. 네네. 무슨 얘기냐? 네. 이 집 자체가 엄청 커요. 대저택이에요, 대저택. 예. 면적이 어느 정도냐면 6에이커예요. 6에이커. 네. 에이커가 무슨 개념인지 잘 모르시잖아요. 네. 어떻게 정도 돼요? 7,345평. 와, 7,000평이 넘어요. 네. 그 땅을 그 앞에 정원이에요. 뭐 밭도 아니고 집 주택 딸랑 하나 있고 다 정원이에요. 네네네. 여길 전체를 다 팔 수 있는 영장을 달라고 한 거예요. 에르난도 카운티 네. 경찰서에서. 네네. 그러니까 판사가 너네 그거 다 팔 거야 그랬더니 나올 때까지 팔 겁니다 이런 거예요. 그거 해봐라 그러고 준 거야. 네, 네. 그래갖고 이때부터 이제 들어가기 시작을 한 거예요. 그 에르난도 카운티에서 네. 7,000평? 모든 수사관을 다 투입했대요. 다 수사가 돼갖고 포크레인부터 삽까지 해가지고 무조건 나올 때까지 땅을 다 뒤집어 엎자 그러고 파기 시작을 한 거예요. 이걸 거의 한 달 반을 파요. 진짜 7,000평을. 주야로 예. 7,000평을 예, 파갖고 이제 시작을 했는데 네. 파는 과정에서 이제 처음에는 이제 자이글러 있잖아요. 아까 얘기했 자이글러를 찾아야 되잖아요. 이걸만 명시했는데 네. 발굴을 하는 과정에서 이제 뭐가 여러 개의 시신이 나오기 시작을 한 거예요. 어허, 그래서 네. 처음에 나온 게 뭐냐면 처음에 이제 천으로 둘러져 갖고 뭐라 그러죠? 이렇게 이불에 둘둘둘 말려진 사람의 유골이 나와요. 네, 네. 이게 나오니까 오케이 땡큐 하나 됐어. 근데 네. 그게 이제 자이글러일 수 있는지 아닌지 모르잖아요. 모르죠, 아직. 근데 일단은 만약에 경찰들이 그때 수사를 대충 했다면 네. 그 뼈를 가지고 유골을 가지고 야 자이글러 거 찾았다 이러고 스톱을 했을 텐데 그러게요. 이 에르난도 카운티 그 경찰 수사관들이 아예 칼 갈고 들어온 거예요. 이거 보통 놈 아니니까 이거 하나 나왔다고는 끝난 게 아닐 것 같다. 그래갖고 뒤지기 시작을 한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 나온 거 시신은 넘겼더니 네. 바로 자이글러로 나와요. 네네. 첫 번째 발견된 시신이. 네네. 왜? 치아 관련해서요. 애가 치과 치료 기록이 있었대요. 치료 기록이 있었는데 이때 아시겠지만 청소년기에 이 가리 하잖아요. 맞아요. 그때 빠진 이가 있었는데 정확하게 이렇게 두 개인가가 들어맞대요. 그래가지고 얜 자이글러 맞아 이래갖고 이제 검시관이 끝내준 거예요. 네. 그랬더니 거기 경찰은 이거 말고 또 있어. 이거 분명히. 우리 이걸로 끝나지 않아 그래갖고 그다음 2단계로 뭐냐면 거기 그 수도관하고 전기하고 오수관 있잖아요. 네네네. 이걸 다 들어엎고서는 그 밑에 땅을 파기 시작을 해요. 대단하네요. 저는 이 경찰 진짜 칭찬해야 되나 봐요. 네. 그래갖고 하다가 3월 24일 날 벽난로 안에서 인골이 들어간 작은 자류가 하나 발견이 됐고요. 네네네. 집 안에서요. 그리고 그 밑에 아까 얘기했던 관 드러내고 밑을 팠는데 거기서 딱 3명으로 분류가 되는 3명의 유골이 나온 거예요. 지금 아까 담요에 쌓여서 네, 자이글러 자이글러고, 예. 하나 그리고 예. 그 위에도 3명 네. 지금. 예. 그래갖고 총 4명의 시신이 여기서 발견이 된 거죠. 네. 그래서 당시에 이제 한 달 반 동안 이걸 파는 과정에서 네. 지역 주민들이 기자분들이 와서 그랬대요. 저 집 보면 어떻게 느껴요? 그랬더니 이게 또 이름이 붙어요. 하우스 오브 호러라고 그래갖고 공포의 집이라는 명칭이 또 붙었답니다. 하우스 오브. 예. 그 공포 영화 제목 같네요. 예. 그렇게 해갖고 이제 총 자이글런 하나 시신이 확인됐고요. 나머지 3명 더 발견됐잖아요. 네. 그래서 이 3명이 누구냐가 또 관건이 된 거예요. 그렇죠. 예. 그래갖고 3명에 대해서 조사를 했는데 샌드라 진 그레엄이라는 여성은 파악이 돼요. 3구 중에
항구는 신원이 확인이 돼요. 21살인데 네. 바이커로 묘사된, 그러니까 1980년 4월 27일 날 바이커, 즉 오토바이 탄 남성으로 묘사된 사람하고 팸스 주류 라운지, 그러니까 술을 많이 파는 그 어떤 그 창고형 그 매장인데 거기 주차장에서 마지막으로 목격됐는데 얘가 실종된 것 같다. 그 당시에 뭐 술도 먹고 있었나 봐요. 그렇게 됐고요. 근데 이제 이 친구 역시 마찬가지 치과 기록, 진료 기록에 의해서 신원이 확인됐고요. 네. 교수님 여기 사진 보시면 두 명의 여성 약간 인형 같은 사람 나오죠. 예. 이거 예. 이게 뭐냐면 쉽게 얘기하면 이제 그 유골이 발견됐는데 해골은 발견됐을 거 아니에요. 거기다가 이 클레이 있잖아요. 찰흙을 붙여가지고 이걸로 추정된다고 해서 이제 법과학 전문가들이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여기 복원한 네, 거죠. 복원한 예. 거예요. 이 두 명은 신원이 확인이 안 됐어요. 아, 지금 이게 신원 확인이 안 되니까 이제 네. 요렇게 복원해갖고 아마 네. 생전에 이런 모습이었을 거니까 뭐 제보도 받고 네. 이제 요런 목적으로. 예. 이 사진 되게 힘들게 보이는데 이게 실제 사진이에요. 그래갖고 그 두 명에 대해서는 하나는 제인도라고 이름 붙였고요. 네네. 근데 이것도 이제 가명이에요. 이게 실제 그냥, 그 피해자 예. 이름 아니에요. 이거 한 못 찾았고요. 13세 미만으로 추정돼요. 정확하게 나이로는 13살 미치라는 거 확실히 나왔어요. 뼈 생장점을 봤더니 아이가 특히 이제 여성은 아시겠지만 생리가 시작되고 안 됨에 따라서 뼈 형상이 틀리다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13세 미만으로 아동으로 추정되고요. 그다음에 또 하나로 추정된 이제 C라는 그 네. 세 번째가 있었는데 이게 교수님 올해 7월 달에 신원이 확인됐어요. 이때까지 계속 확인이 안 되다가 41년 만에. 얼마 전에. 예. 예. 어떻게 확인이 됐어요? DNA로 확인이 된 거예요. 아, DNA. 유전자 증폭 기술이 새로 나온 걸 네네네네. 적용해가지고 그분 이름이 뭐냐면 테레사 필링임이라는 분이에요. 아이고. 예, 41년 만에 신원이 확인됐어요. 아휴. 그래서 여기 사진 나와 있죠. 네네네. 네, 참 귀엽고 예쁘게 생겼는데 이분이 테레사 필링임이에요. 아휴. 최근에 확인된 분인데 16살이었다고 그러고요. 네. 예, 1980년 5월 16일에 마가렛 존스, 이 마가렛이 결혼해서 존스라는 성이 붙였는데 원래는 그 마가렛 필링임이었겠죠. 네네. 그래서 실종 신고를 한 거예요. 왜 갑자기 이제 여자 자매가 사라지니까 네. 걱정이 돼서 신고를 했는데 그 뒤로 완전 영구로 못 찾았거든요. 그래서 이분이 영구 미제 실종 41년 때 됐는데 알고 봤더니 맨스필드의 희생자로 확인이 된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이건 또 했냐? 이거 참 대단한 건데 네. 그 노스 텍사스 대학교, 그러니까 유니버시티 오브 노스 텍사스에 이것만 연구하는 연구진이 있대요. 이 유전자? 네, 법과학 유전자하는 연구진하고 네. 그다음에 여성 DNA만 전문으로 연구하는 기업이 있는데 파라본 나노랩이라는 회사가 있대요. 이게 네. 그 지역에서 좀 알아준다고 그러더라고요. 이 회사하고 그다음에 에링 크리멀리 교수의 법의학 연구팀, 이분들은 유니버시티 오브 사우스 플로리다인데 네. 이 사우스 플로리다 여기가 또 그 법수사 쪽으로 아주 유명하잖아요. 플로리다 대학. 그래서 이 세 기관이 협업을 통해 갖고 2020년에 나온 기술이 있대요. 뭐냐면 쉽게 얘기하면 이렇게 파편화된 유전자를 연결해 갖고 가상으로 링크를 해 갖고 인공지능 있잖아요. AI가 네, 나오면서 그러니까 여기만큼 유전자가 있잖아요. 네. 이걸 링크해 갖고 모양을 설계하는 기술이 있대요. 아. 그래서 이걸 기술로 해갖고 그 당시엔 완전 쪼각쪼각 뜯어져 갖고 몰랐는데 이걸 해가지고 이 필링임인 걸 확인을 한 거예요. 아휴. 대단하죠? 예. 그걸 스냅샷 DNA 기법이라고 하는데 이걸 통해 찾아낸 거죠. 그래서 이렇게 해서 이제 사건이 이제 마무리가 됩니다. 참 그렇죠? 근데 지금 이 사건이 네. 다 뭐 얘가 지금 맨스필드가 네. 이 사건들에 대해 네 분, 피해자, 희생자 네 분을 뭐 어떤 식으로 어떤 경위를 하는지 지가 얘기를 해요? 안 했죠. 안 하죠. 네. 그러니까 지금 모르는 거죠. 어떤 경위로 예, 예. 이렇게 예. 그 집 땅에 묻히게 된 건지를 알 길이 없는 거잖아요. 예. 근데 이제 여기서 추정은 가능한 건 그 마지막 희생자 있잖아요. 르네. 르네. 예, 저기 애 두 명의 어머니요. 르네의 사건을 놓고 봤을 때는 유사하지 않았겠냐 이렇게 봐요. 그 르네가 당시에 이제 언론에는 좀 디테일하게 잘 안 나와 있는데 아주 잔혹하게 성폭행을 당하고 살해당했어요. 근데 이제 몸에도 이제 칼의 형상들이 있었고 또 하나는 이제 다만 네. 그 게리라는 23살짜리 동생하고 같이 저질렀는데 재판을 받는 과정에서 게리는 범행에 아주 주도적으로 접근하진 않았다고 재판정에서도 본 것 같아요. 그래서 빌리인 형을 주범으로 보고 네네. 게리를 종범으로 봤거든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범행을 할 때 똑같은 방식으로 접근한 게 아니고 얘는 옆에서 그냥 따라만 있었기 때문에 네네.
빌리가 자기가 평상시에 했던 범행 수법을 다 보여주지 않았을 것이라 판단이 돼요. 그럴 수 있죠. 너무 잔혹하게 하면 옆에서 말리니까 형 그럴 건 아니잖아 이렇게 되다 보니까 혼자 있을 때가 더 예. 심각하게 했겠죠. 근데 이제 그 아까 르네 사건만 해도 잔혹한데 이거보단 플러스 위로 올라갈 거란 말이에요. 그렇겠죠. 수위가. 네. 그래서 특히 이제 아까 인골 주머니 있잖아요. 네네. 인골 주머니도 발견되고 이런 걸 놓고 봤을 때 그리고 피해자의 놓였던 사건들이 보면 뭐 토막이 난다던가 이렇게 분리가 돼 있었던 거기 때문에 그래요? 이걸 네. 놓고 봤을 때는 4차 훼손까지도 다하는 잔혹한 연쇄살인이 아니냐 이렇게 보여져요. 네네. 그리고 이제 재판을 하는데 이제 일단 그게 유골이 발견되니까 아까 마지막 사건에 대해서는 르네 사건 재판이 진행 끝났잖아요. 끝나고 났는데 81년도에 이게 땅 터져보니까 난리가 났겠죠. 그렇죠. 예. 그러니까 이제 막 그 무슨 일이 벌어졌냐면 이제 얘는 무조건 사형을 시켜야 된다 이런 언론이 막 계속 대서특필이 되는 거예요. 그럴 법하죠. 예. 예, 그러니까 예. 이거에 대해서 맨스필드의 변호인 쪽이, 그러니까 네. 변호사도 비싼 사람 산 것 같아. 변호인 측이, 야, 이렇게 그 시민들이 다 사형시키라고 예단을 하면 재판을 어떻게 공정하게 할 수 있냐. 이걸로 난리 친 거예요. 특히 이제, 자이글러 있잖아요. 자이글러가 그 되게 동네가, 자이글러 사는 동네 있잖아요. 네. 거기가 되게 그 가족적인 동네라서 옆집 아이가 죽은 거는 내 아이가 죽은 거라. 그 거기서 재판을 받으면 100% 사형이라 이거야. 그러니까 재판이 공정한다 안 차 이거지. 예. 그러니까 딴 데로 옮겨달라고 그러고 캘리포니아주의 산 라파엘로 넘어가요. 예. 네. 그래서 이제 일로 넘어가서 이제 법원으로 재판을 받아요. 근데 이 또 웃기는 게 뭐냐면 2081년 10월 27일 날 네. 얘가 또 탈옥을 해. 맨스필드가요? 탈옥을 해요. 네, 진짜 탈옥을 해요. 네. 22살의 동료 수감자인 벤 베리건이라는 애가 있었는데 네네. 얘랑 둘이 야 우리 튀자. 너랑 나랑 미래가 없잖냐. 나 여기 있어봐야 사형 나올 것 같으니까 네. 도망가자 그래가지고 특히 아까 산 라파엘로 넘어갔다고 그랬잖아요. 네네네. 아까 얘기했다시피 그 자이글러가 그 사건을 담당했던 그 지역에서는 그 교도관들이나 경찰관들이 눈 뒤집어 까고 얘를 감시했을 거 아니에요. 그럼요. 자기 동네에 네. 일어나니까. 근데 이게 관할이 넘어가니까 이 산 라파엘이 좀 느슨했던 거라. 그 교도소가. 네. 그래갖고 이제 일반 죄수 취급을 한 거예요. 얘를 주요 관심 대상으로 본 게 아니고. 네, 네. 그래갖고 벤 베리건이라는 애하고 야 튀자 그래갖고 그 오락장에 갖고 미리 준비한 도구로 이 족쇄는 차고 다녔대요. 네. 이걸 손은 자유로웠고요. 이걸 끊고서는 둘이 옥상으로 올라가서 그 담벼락만 뛰어내리면 바로 민간인 저 주택이었나 봐요. 아이, 그럼 도심에 뭐 있다 보니까. 쉽게 탈옥했네요. 예, 그래서 도망간 거예요. 도망을 갔는데 이게 또 교도소에 몰랐대. 이게 기록이 나간지? 그래. 예. 예. 그래갖고 몰랐대. 새벽에 태어나가지고. 네. 지나가다가 아침이니까 산책 막 뛰뛰기 할 거 아니에요. 네. 그 한 어머니가 이제 조깅을 하고 있는데 이상한 아저씨들이 반대로 뛰어가는 거야. 뛰어가는데 네. 오렌지 완전 색깔 오렌 아시죠? 제수복 있잖아요. 네. 완전 오렌색 옷을 띄고 가는 거예요. 그래갖고 이상하죠. 야 조깅하는데 희한하게 조깅하네 이랬는데 생각해보니까 이상한 거예요. 이상하죠. 신고했지. 네. 그래갖고 이상한 아저씨들이 오렌지색 옷을 입고 뛰어다녀요. 그러니까 경찰 비상이 걸린 거예요. 그래서 교도소에 물어봐서 어떻게 된 겨 그랬더니 갔네 이렇게 된 거라. 네. 그래갖고 이제 막 수사를 한 거예요. 그래 어마어마하게 수사를 해서 네. 결국은 어떻게 됐냐 이제 그 이제 잡히기 직전에 한 남성이 정확하게 2명이 간 방향을 알려줘요. 알려줘갖고 다행이네. 경찰이 그쪽으로 갔고 그 신고 이후에 11시간 후에 파라다이스 공원이라고 그 중간에 공원이 하나 있는데 네. 맨스필드가 거기서 자포자기한 모양새로 경찰에 잡혀요. 잡으러 오니까 아유 데려가요 이러더래요. 진짜 힘들었겠죠. 네. 지금 노란색 제수복, 아니 저 오렌지색 제수복 입고 막 이리저리 지금 도망다니는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11시간 동안. 예, 예. 그리고 이제 그 대신에 이제 옷은 갈아입고 있었대요. 그래요? 왜 그러냐면 이제 빨래 널린 거 다 훔쳐가지고? 훔쳐 있고 근처에서 그 오렌지 죄속 보였고요. 30분 후에 이제 베리건 같이 도망갔잖아요. 네네. 그 라이트 하우스 포인트라는 지역에 또 발견이 돼서 체포가 됩니다. 둘 다 잡힌 거네요. 네, 그래요? 바로 이제 들어갔어요. 네. 그래서 이제 결과적으로 이제 체포가 돼서 이제 재판을 받아야 되잖아요. 아까 4건 있잖아요. 그 4건의 재판이 진행되는데 네. 4명의 희생자 중에 1명에 대해서는 살인 혐의가 완벽하게 인정이 되는데 아까 얘기 자이글러로 파악이 돼요. 네. 되는데 나머지 3명에 대해서는 이게 아리까리한 거야. 왜 그 땅에서 나오긴 나왔는데 지금 뭐 범죄 사실 특정이 안 되니까요. 네. 네. 묻었다는 걸 어떻게 정리할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시 그 범죄 수사 기술로는 이거를 좀 어떻게 할 수 없는 방법인데 그 와중에 어쨌든 25년의 형량을
앞에 사건 있죠. 아까 먼저 르네 건. 사건이요. 예. 네. 마지막 살인 사건 25년을 받고요. 네. 그 다음에 이제 그 네 건에 대해서 이때부터는 이제 템파에서 주로 얘가 살았잖아요. 그러니까 템파 경찰서하고 그 지역 검찰까지 다 달려들어가지고 네네. 거기다 FBI부터 해갖고 5만 가지 그 기관들이 다 달려들어요. 그래서 얘와 관련된 전반적인 동향이나 동선 파악을 해서 4명을 다 기소 붙이자 이렇게 진행이 돼요. 나중에 이제 이 변호사가 설득을 했다고 그래요. 맨스필드 불러갖고. 너 네. 지금 한마디도 안 하고 있지. 근데 이거 너 괘씸죄 걸리면 끽이야.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사형이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서 맨스필드가 갑자기 마음을 변해요. 그럼 내가 어떻게 하면 될까요? 그랬더니 협상해야지. 그러니까 내가 계속 얘기했잖아요. 얘가 이거 잘 쓴다고. 그래가지고 검사 측하고 협의해가지고 내 건에 대해서 당신들 뭐 공소 유지하기 위해서 증거자료 이거 다 낼 필요 없고 다 인정할게. 길게 했다. 싸우지 말고 그냥 맨스필드가 했다고 오케이 하니까 이걸로 한 대부터 부탁 좀 하자. 구형할 때 종신형으로 해주라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검사가 이걸 인정해갖고 4건에 대해서 살인 다 인정하고 근데 제가 말씀드리는 건 4건 중에 한 건은 지금 현재 13세 여아로 추정되는데 그 네. 아이 신상을 모르잖아요. 네, 그리고 아까 자이글러하고 그다음에 그 그러니까 발견된 신분 예. 이 친구 같은 경우도 지금 오래 찾아낸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얘가 사실은 악질이에요. 왜 그러냐면 얘가 죽인 애가 누군지는 알고 있었을 텐데 네. 죽인 애가 누군지를 얘기를 안 하고 그냥 난 길 가다 만났어. 걔네 신원이 누군지 몰라. 근데 내가 죽인 건 맞으니까 그냥 뭐 날 이게 처리해. 이렇게 진행이 된 거예요. 네네. 그래서 이걸로 해서 4번의 종신형을 살게 됩니다. 근데 그 다음에 후일담이 이제 기가 막힌데 뭔데요? 첫 번째 그 아들도 이름이 똑같아요. 3대가 이름이 똑같아요. 빌 맨스필드 3세야. 네네. 얘가 폭스뉴스의 지방 채널인데 네. 폭스는 크잖아요. 거기에 2021년에 인터뷰를 해요. 뭐라고요? 작년에 네. 뭔 인터뷰를 했냐? 작년에 2차 또 추가 발굴 작업이 들어가요. 경찰에서. 그 집이요. 예. 7,000평짜리 집. 작년에. 왜요? 왜? 대대적으로 또 해요. 또 있을지 몰라서. 너무 넓으니까 지금 예. 혹시 모른다. 예. 그러니까 그걸 이제 잘 살고 있었을 거 아니야, 아들이. 예. 그러니까 이제 폭스뉴스에서 와갖고 이거 어떻게 생각해요? 셋째 아들 예. 세 번째 아들 그랬더니 이거 아들이 뭐라냐? 뭐래요? 골 때려요. 저희 아버지와 삼촌의 일에 대해서는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여기까지는 괜찮아요. 네. 근데 억울하게 몰렸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얘기를 해요. 무슨 말이에요? 아들이. 네. 억울하다 이거지. 삼촌하고 아버지하고. 뭐가 억울해? 두 번째, 유골이 있는 걸 아버지가 알았다면 바로 신고해서 범죄자가 되지 않도록 했어야 됐는데 왜 그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는지 이해가 될 수 없다. 이런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해요. 이걸 이해할 수가 없다? 네. 우리 아빠랑 삼촌이랑 네. 유골 있었으면 빨리 신고했었어야 되는데 네. 이건 뭐예요? 전제가 아예 살인할 리가 없다 이거잖아요. 네. 그걸 전제로 네. 이런 게 있었으면 빨리 신고를 했었어야 되는데 왜 도대체 그 양반들이 그렇게 안 했을까? 나 이해가 안 되네. 네. 이거 아니에요 네. 지금. 그러니까 얘도 또라이야 이거. 그 다음에 이제 동생 있잖아요. 네. 동생 게리는 2020년, 2년 전이죠. 10월 27일 마약을 사용한 혐의로 경찰에 체포돼갖고 네. 처벌을 받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추정상으로는 집 밑에서 내구가 나왔기 때문에 집으로 끌고 들어가서 특히 이제 거기 벽난로 쪽에서 유골도 발견되고 했기 때문에 이전에 제가 했던 것 같이 집으로 유인을 해서 끌고 가서 납치한 상태에서 네네. 거기에 그 일종의 그 뭐라 그러지 고문실 같은 걸 만들어 놓고 아주 잔혹하게 해서 살해하지 않았냐 이런 생각이 들고 현재 아까 교수님 말씀드렸다시피 2021년 작년에 대규모 재발굴 작업이 지금도 하고 있어요. 하고 네. 있다고 그랬잖아요. 이거 왜 그러냐면 미국 FBI하고 여러 주 경찰에서 영구 미제 실종 사건과 관련해서 조사를 하고 있었는데 조사를 하는 과정에서 이 빌리 맨스필드하고 연결됐다고 보여지는 여성 사건이 몇 건이 드러나요. 최근에 지금 2022년 현재 작년부터. 그러면 거기에 묻혀 있을 가능성이 너무. 근데 빌리는 현재 아무 말 안 하고 있단 말이에요. 이 망할 자식이.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이거 관련해서 유골이라도 나와야지 얘가 지금 살아있을 때 이거 끝장을 봐야 되니까 그래서 여러 경찰국에서 이거 관련해서 계속 그 땅 이게 7,000평이 어마어마하거든 이게. 그리고 또 어느 정도 깊이로 묻혀 있는지도 네, 지금 가늠이 모르죠. 안 되니까. 가늠이 안 되기 때문에 얼만큼을 파야 되는 거예요? 전에 지금? 돼지 농장 저기 살인 사건 네. 캐나다 얘기했잖아요. 그래서 그때와 같이 이것도 흙 다 파갖고 지금 개비하는 상태로 가야 되지 않냐. 그래서 계속 의구심을 가지고 있는 사건입니다. 아유. 참 나쁜 놈이에요. 이놈 진짜 새끼들. 나쁜 놈이네요. 예, 나쁜 놈이에요. 이게 그래서 지금 살아있다는 것도 보면은, 웃기는 거고. 보면은 뭐 이게 그러니까
범행 당시에 그러니까 연쇄살인범들 다 잔혹하죠. 네. 그럼 범행 당시에 뭐 어쩌고 저쩌고 해도 이제 잡히고 나면 누구고 내가 뭐 어떻게 했고 뭐 이렇게 됐고 뭐 이렇게 뉘우치지는 않을지언정 그 정도는 하잖아요. 네. 다. 근데 얘는 지금 그런 걸 아예 안 하는 게 좀 약간 네, 특징적이에요. 아무 진술도 안 하고 있고 그래서 이제 지금 문제가 뭐냐면 빌립 맨스필드하고 이때 검거된 4명의 연쇄살인 뭐 뒤에 하겠지만 최근에 잡힌 연쇄살인 몇 명이 있는데 네. 얘네가 지금 여러 명이 입을 다물고 있다 보니까 네. 미제 사건과 관련해서 수사기관들이 혼선을 빚고 있어요. 이 새끼가 그러니까요. 처음이에요. 이게 처음으로 이 완전 주둥이 닥쳐 있는 최초의 연쇄살인범인데 지금 80년대 80년대 이후에 굉장히. 그렇기 때문에 다른 살인범은 교수님 아시겠지만 자랑을 하거나 이건 내가 했어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맞아요. 네. 심지어 더 오버해서 얘기하는 놈들도 있는데 얘가 얘기를 안 하면서 이때부터 뭐가 됐냐면 소위 말하는 이제 퀴즈 형태의 연쇄살인범이라고 그래갖고 답답하네. 너네가 내가 누굴 죽였는지 찾아봐 이런 식으로 하는 애인데 얘 뒤로 속출한 거예요. 이게 원조의 이 새끼가. 그러니까. 그래갖고 뒤에 교수님 90년대하고요 2000년대 나온 연쇄살인범들이 얘가 이제 모델 케이스가 된 거예요. 왜 아무 말 안 하고 있으면 안 죽었죠. 대우를 또 더 잘할 거다. 그리고 쟤네가 웬만하면 사형 안 시킬 거다. 왜 또 다른 사건이 나오면 추궁해갖고 해결을 해야 되니까 이런 식으로 생각하게 만든 개쓰레기 같은 놈이 맨스필드란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게 그러니까 예전에는 뭐 물론 지금도 그러는데 연쇄살인범들이 그렇잖아요. 이게 어찌됐든 간에 잡히면 나 이 정도 맞아요. 나 이렇게 하다가 그걸로 어떤 그 만족감을 네. 느끼다가 제프리 다머다 그랬잖아. 이제 예. 지금은 그건 거잖아요. 모르겠지. 네. 내가 네 우위에 있어. 예. 수사기관 너네 네. 아무리 니네가 머리 좋고 뭐하고 이렇게 하는데 못 찾잖아. 예. 지금 요런 텐션으로 지금 예. 바뀌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수사관들이 엄청나게 많이 접근을 했대요. 심지어 아까 이게 호텔식으로 돼 있는 네. 거기 연방에서 지원해주는 주립 CHCF. 예, 교정시설, 치료교정실에 넣어준 이유도 거기서 좀 네가 좀 안락하게 있으면서 얘기 좀 하려면 얘기해봐. 해봐라. 지금 약간 설득하려는 모드라고 지금 평가를 받고 있는데 지속적으로 얘에 대해서 지금 현재 한 건은 얘가 하지 않았냐 그래갖고 한 경찰국에서 수사를 하고 있어요 지금. 또 예, 경찰청장이 다른 직접 사건. 얘가 맞는 것 같다. 3건이 자기 관할이 있는데 한 건은 얘인 것 같다 하고 수사 발표한 게 있거든요. 근데 아직 증거는 없잖아. 뭐 시신 찾아야지. 그렇죠. 예, 그래서 아직도 진행 중인 사건이다 말씀드리고 마무리할게요. 아유 지옥에 가야 돼요 아주. 네, 지우게 돼요. 여기까지만 할게요, 교수님. 아유 고생 많이 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